자, 이번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이제 접근 제한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접근 제한자 종류에는 이제 private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ublic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또 뭐 protected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 때는 이 protected라는 걸 쓸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private랑 public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접근 제한자라고 합니다. 접근 제한자. 프라이베이트 접근 제한, 뭐 퍼블릭 접근 제한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프라이베이트하고 퍼블릭 같은 경우는 왜 쓰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클래스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동물이라 쓰세요. 그러면 모든 클래스는 앞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 디폴트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안 써도 돼요. 디폴트라는 생략이 되어 있고, 이 디폴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클래스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동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현대 개발의 트렌드는 뭐냐면 컴포넌트 단위로 이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컴포넌트 단위, 뭐 모듈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모듈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뭐 건담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로봇 말고 뭐 자동차를 조립한다거나 한다 했을 때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자동차마다 뭐가 있어요. 뭐 바퀴 부품, 그죠? 그럼 바퀴 부품도 바퀴 부품에 대한 설계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범퍼 부품, 그죠? 트렁크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설계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면 모듈이 되는 거예요, 모듈. 그래서 그 모듈들을 잘 활용하고 조립했을 때 자동차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듈을 잘 조립을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구조에 상관없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갔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그 부동산도 부동산마다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중앙동을 관리하고 있고, 뭐 사실 더 좁겠죠, 그죠? 뭐 B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고잔동만 관리하고 있대요. 고잔동. 그 다음에 뭐 C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선부동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은 뭐 각각 중앙동, 고잔동, 선부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마다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한 채로 예를 들어서 B 부동산은 고잔동만 관리하는데 B 부동산 가가지고 중앙동에 관련된 거 달라면 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C 부동산 가가지고 고잔동과 관련된 거 달라면 당연히 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얘가 관리하는 것은 선부동이고 얘가 관리하는 것은 고잔동이고 A 부동산이 관리하는 것은 중앙동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각각의 클래스라는 거는 역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역할.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침해한 상태에서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역할 분리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역할 분리 원칙. 그러니까 책임 원칙이라고 해요. 책임이라고 합니다. 책임. 그래서 그 해당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침해하거나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코드를 짜게 되면 아예 꼬여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판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대요. 그러면 게시판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게시물을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원을 관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회원 관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게시물을 관리하는 게 있는데, 자, 게시물에 관리하는 거에서 이 녀석이 여기에 침해를 해가지고 이 회원에 관련된 코드를 조작 변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원이 게시물과 관련된 코드로 접근해서 얘를 조작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규칙이기 때문에 규칙에 어긋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클래스 간의 그러니까 클래스 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클래스 간의 이동은 웬만하면 제한을 걸어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인터페이스 설명드리면서 뭐라 했어요? 제한을 거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개발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유를 원하지만 개발이라는 거 할 때는 제한을 두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에 맞게 안정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 사람. 지금 보면 여기는 뭐가 되어 있냐면 사실상 얘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 우클릭해가지고 U에서 자바 클래스에서 클래스를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일단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클래스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고 제가 int id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클래스 앞에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클래스라 했죠? 클래스가 아니라 int id. 그러니까 보통 이제 int id 다시 잘못 설명드렸어요. 여기 클래스 앞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int id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public 또는 private, default 그걸 접근 제한을 걸 수 있어요. 클래스가 아니라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뭐라고요? private 그 다음에 public이 있다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에 붙이는 게 아닙니다. 클래스 앞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public.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자, 이렇게 쓰진 않을 거예요.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클래스 앞에 붙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수에다가 제가 붙여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디폴트라고 쓰게 되면 당연히 디폴트라는 건 없어요. 디폴트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 디폴트라는 걸 굳이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앞에 클래스 앞에 디폴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굳이 붙이지 않아도 돼요. 이거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int id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u 사람 해가지고 사람 a 사람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u 사람이라 썼어요. 그죠? 그러면 a 사람 해가지고 여기 id에 접근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퍼블릭을 붙인다 해가지고 달라지나요? 아니에요. 이 퍼블릭 제한자는 뭐냐면 퍼블릭을 붙이게 되면 외부 클래스가 그러니까 외부 클래스 사람 클래스 입장에서는 메인 클래스는 뭐예요? 외부 클래스예요. 그러면 외부 클래스가 이 사람 클래스에 있는 id로 뭐한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시죠? 접근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private로 잠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id 에러 뜨는 거 보시나요? 자,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id has private access인 사람, 즉 사람 안에 id가 private이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 입장에서 a 사람이 id에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외부 클래스 입장에서 사람 클래스는 이 메인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외부 클래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클래스에 대한 접근을 뭐한다?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고 C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동산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마다 그 역할을 무시한 채로 코드를 짜면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private라는 걸 붙이게 되면 이 메인 클래스가 여기로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private가 붙어있는 변수는 특정 메서드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getter하고 setter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getter, setter라고 하는 거예요. getter라는 거는 가져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get은 가져오기. 그 다음에 set이라는 건 뭐다? set은 저장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id라는 걸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왔어요? 여기에 10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출력할 때
A 사람 한 다음에 id 출력하면 뭐 나와요? 당연히 10 나오겠죠. 그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특정 값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A 사람 id 해가지고 id에 접근해서 id의 값을 넣을 수 있다 없다?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프라이베이트로 잠가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얘는 뭐예요? 가져오는 거고 얘는 저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int get id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규칙이에요. 이 인스턴스 변수 앞에다가 get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뭐다? 그 다음 단어의 시작은 대문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앞에 get을 붙이고 그 다음에 id 이런 식으로 붙여야 되는 게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면 된다? return id 이런 식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getter setter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private가 붙어있는 녀석인 id에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 클래스가 그냥 get id라고만 쓰면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붙여줘야 되냐면 public을 붙여주는 게 관례입니다. 무조건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 클래스가 get id를 통해서 id 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가져오냐?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져왔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get id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id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set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public 여기다가 void라 쓰시면 돼요. set id 이게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set id 같은 경우는 int id 그 id를 뭘 한다? 매개 변수로 받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his id의 id 이런 식으로 넣게끔 되어 있어요.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set id에서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값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et id를 통해서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get id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10이라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private가 붙어있는 키워드는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getter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말하는 거고 setter라는 건 뭘 말한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프라이베이트랑 퍼블릭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프라이베이트는 접근 제한이 제일 강한 녀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실제 개발하면서 간단하게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자바 텍스트 게시판 만들어 볼 건데 그때 하면서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접근 제한자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